달러구트 꿈백화점 이미의 장편소설 프롤로그 세 번째 제자의 유서 깊은 가게.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신입사원 채용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에 맞추어 오시기 바랍니다. 페니는 영광스러운 이 문자를 다시 한번 봤다.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은 젊은이들이라면 모두 일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었다. 연봉, 복지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달러구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이 꿈백화점 직원이 될 수 있다니. 비록 면접 시험이 남았지만 페니는 이미 꿈백화점의 직원이 된 양 잔뜩 설렜다. 꼭 붙고 말겠다는 다짐을 한 페니는 근처 서점에 가서 면접에 관한 책이란 책은 모두 쓸어왔다. 그러고선 카페에 앉아 정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지의 첫 번째 문제부터 막혔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야. 털이 북슬북슬한 동물의 앞발이 문제지 위로 툭 떨어졌다. 깜짝이야. 아쌈이구나. 바로 킥슬럼버가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지. 나도 그의 수상작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을 직접 사서 꿔보았어. 와, 정말 생생하고 환상적이었지. 진짜 대단한 작품이야. 그런데 이때 킥슬럼버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고작 13살이었어. 완전 천재인 거야. 아쌈은 녹틸루카이다. 녹틸루카들은 수면용 가운을 짊어지고 다니며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는 잠든 손님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들의 커다란 앞발, 기다란 발톱, 푸근한 생김새는 이 일에 정말 제격이었다. 면접 준비하는 거지? 우리 덜렁이 페니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에 면접을 보는 날도 오는구나. 맞아. 나 무척 떨려. 꼭 합격하고 싶어. 그런데 페니, 이런 문제지는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걸? 달러구트는 꿈에 관한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책을 가져왔지. 아쌈은 커다란 보따리에서 주섬주섬 책 한 권을 꺼내 페니에게 건네주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워낙 필수 권장 도서라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달러구트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잖아. 어쩌면 이 내용에 대한 너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리고 페니야, 비밀 하나 알려줄게. 달러구트가 백화점 직원 모두에게 바로 이 책을 선물해준대. 그 말을 들은 페니는 재빨리 책을 받아들었다. 아쌈! 고마워! 난 이제 가봐야겠다. 페니, 면접 잘 보고 나중에 결과 알려줘. 아쌈의 말이 맞다. 이 이야기에는 이 도시의 탄생, 달러구트와 꿈백화점의 기원이 담겨있다. 이 책 속에 면접의 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페니는 잔뜩 쌓아놓았던 문제지 더미를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아쌈이 준 책을 펼쳐들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새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돌한 첫째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여린 둘째는 스승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말없이 스승의 다음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당돌한 첫째는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이 미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재빨리 미래를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를 건네주었고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과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제자는 지나간 기억들과 함께라면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를 건네주며 무엇이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과거와 미래에 비해 턱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 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어떤 시간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스승이 다소 실망한 투로 묻자 그제야 셋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굳이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고 거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이 잠들 시간을 고대하지 않으며 하물며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채 깨닫지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이 딱한 시간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첫째 제자는 내심 그를 비웃었고 둘째 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든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기꺼이 셋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시간에서 잠들었던 시간과 잠들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신이 묻자 첫째와 둘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윽고 세 제자는 각자의 시간을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미래와 과거를 받은 첫째와 둘째는 신이 주신 능력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미래에 몰두하는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태까지의 시시한 일들은 모두 잊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땅에 터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려는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둘째와 그의 추종자들도 퍽 기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젊고 고운 얼굴과 함께 나눈 정다운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이 사는 땅에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친구와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쪽 상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과 예정된 이별 그리고 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땅 밑으로 흘러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냈고 심약한 그들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달빛을 등지고 그들의 침실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시간의 신은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품에서 꺼내 단단히 쥐고 잠든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잘라낸 그림자를 한 손에는 빈 병을 들고 캄캄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자와 그 추종자들이 버린 안개처럼 뿌연 기억을 빈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자와 그 추종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워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스승님? 시간의 신은 말없이 셋째 제자의 탁자에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잠든 그림자와 잊어버린 기억이 담긴 병, 그리고 동그란 눈물을.
스승의 의중을 어렴풋이 짐작한 셋째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신은 대답하는 대신 곤히 잠든 채 축 처져 있는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기억이 담긴 병 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림자가 병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감은 눈을 뜨려고 애를 쓰자 이번에는 눈물을 병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림자의 눈이 되어 맺히더니 그림자가 반짝 눈을 뜨고 병 안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의 신은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을 셋째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도록 해주어라. 지혜로운 셋째였지만 스승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로소 끝나감을 느꼈습니다. 옅어져 가는 그의 스승을 바라보며 셋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기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셋째는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꿈이라고 부르거라. 그들은 이제 너로 하여금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마침내 시간의 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면접날이 되었다. 페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들어갔다. 모두들 분주해 보였다. 페니는 면접실을 찾았으나 페니가 생각했던 달러구트의 근사한 사무실같이 생긴 곳은 찾을 수 없었다. 페니처럼 오늘 면접을 보러 왔다가 나가고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면접실을 찾을 수 있었다. 면접실이라는 종이가 달랑달랑 붙어있는 낡은 문짝을 빼꼼 열었다. 어서 오시게. 페니 양, 반가워요. 한참을 프린터와 낑낑대던 달러구트가 페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거기 앉으시게. 페니 양의 지원서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다네. 그래서 자네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인상 깊었다니 영광입니다. 아무리 좋아봐야 꿈은 꿈이다. 이렇게 쓴 구절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페니 양, 자네는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시게.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며 또 페니는 책에서 봤던 모범 답안을 기억하려 애쓰며 떠듬떠듬 말했다. 페니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말을 지어내며 말할수록 달러구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점점 역력해졌다. 다급해진 페니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달러구트의 태도는 이미 심드렁해져 있었다. 탈락이 눈에 보였다. 페니는 이왕 망한 거 생각해온 말이나 다 해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전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야기의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을 다스리기로 했지요. 저는 그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미래는 희망을 주고 두 번째 제자가 다스릴 과거는 귀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하지만 잠든 시간은 그저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잠을 자고 왜 꿈을 꾸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에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잠을 자고 꿈을 꾸며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잠든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에 정막이 울렀다.
달러구트는 서류에 뭔가를 적고 나서 질문을 했다. 잘 들었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네. 왜 다른 꿈 상점이 아닌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은가? 달러구트님의 꿈 백화점은 딱 필요한 만큼의 꿈만 꾸게 해줍니다. 요즘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쾌락만 쫓고 불필요한 잠을 자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의 꿈은 현실을 침범하지 않지요. 바로 시간의 신이 바라던 바였을 적당한 수준의 다스림. 이것이 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달러구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페니야, 내일부터 나와줄 수 있겠나? 당연하지요.